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출신 심리학자가 발견한 한국인의 특별한 능력이 전 세계 학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세계적 석학의 이 한마디가 학계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그녀가 포착한 한국인들의 초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는 바로 이 초능력의 정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 모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지난 3년간 연구해온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관찰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이 너무 빨랐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음식은 주문하자마자 나왔으며 택배는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도착했죠. 처음에는 이런 속도감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빨라야 할까? 이런 의문이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인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집단적 신경회로의 패턴이었어요. 시험 결과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의사결정 속도가 평균 27% 빨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정확도였어요. 속도가 빨라도 정확도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테스트에서는 정확도가 더 높게 나왔죠. 이건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라고 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많은 동료 학자들이 의아해했어요. 어떻게 한 국가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의사결정, 문제 해결, 위기 대응 등 거의 모든 인지적 과제에서 독특한 속도 패턴을 보였어요. 제 연구팀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2만 명 이상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나이, 성별, 직업군을 다양하게 분포시켰죠. 결과는 일관되게 나왔어요. 한국인들은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MRI 스캔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인들의 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의 연결이 더 활발했습니다. 마치 지름길을 찾아 빠르게 처리하는 것 같았죠. 이런 신경학적 특성이 우연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적응 메커니즘인지 밝히는 것이 제 연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3년간의 연구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속도에 대한 비밀,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능력이 사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능력이라는 사실, 함께 알아볼까요? 매일 아침 7시, 저는 서울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 경험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치 완벽하게 짜인 안무를 수행하는 무용수들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출근 시간의 강남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리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비켜서는 사람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쪽으로 가지런히 서서 바쁜 사람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행동들이 어떤 지시나 안내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은 마치 텔레파시라도 있는 것처럼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조율해요. 제가 동료 연구자에게 한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집단적 움직임을 동기화된 효율성 synchronize, efficiency라고 명명했죠. 출근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카페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아침 피크 시간에 스타벅스에 들어갔는데 앞에 15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적어도 30분은 기다려야 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 7분 만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주문을 외치자마자 바리스타는 이미 컵을 들고 있었고 결제는 몇 초 안에 끝났어요. 앞에 있던 5가지의 복잡한 주문이 단 2분 만에 완벽하게 처리되는 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식당에서의 경험은 더 놀라웠어요. 메뉴를 고르는 동안 이미 물과 반찬이 세팅되고 주문하자마자 요리가 시작되어 5분도 안 돼서 음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한국의 음식점에서는 대기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것 같았어요. 처음엔 조급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구해보니 이건 조급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거였죠. 이런 효율성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은행 업무가 5분 만에 처리되고 병원에서도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진행돼요.
심지어 우체국에서 해외 소포 발송이 10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최소 30분은 걸릴 일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속도감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지만 사람들 사이의 정서적 교류나 여유는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른 서비스 중에도 친절한 미소와 인사가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이건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효율성과 인간미가 조화된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저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DNA에 깊이 새겨진 생존 전략이란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독특한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를 더 깊이 진행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국민성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의 결과물이었어요. 한반도의 복잡한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속도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끊임없는 외부 침략과 국내 변화를 겪어왔죠. 특히 20세기는 한국인들에게 극도의 시련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해야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느리면 도태된다는 생존 법칙이 사회 전체에 각인되었던 것 같아요. 제 연구팀은 한국전쟁 이후 세대들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80대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때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소. 밥 한 끼 먹는 것도 경쟁이었으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었소. 이런 생존 본능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강화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속도전이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짧은 시간 안에 달성해야 했죠.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외국 전문가들은 이 공사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한국은 단 2년 반 만에 완공했습니다. 이런 속도전은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빨리빨리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 70대 기업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따라잡아야 했어요. 다른 선진국들보다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의 2배, 3배 빨리 달려야 했습니다. 빠른 속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죠.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저는 빨리빨리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국가적 생존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과의 협업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항상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해야 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첩함이 필수였죠.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한국인의 DNA에 신속한 적응력을 심어주었다는 가설이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도 이런 속도감을 강화했어요. 196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인구가 농촌에 살았지만 불과 몇십 년 만에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였어요.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사람들은 더 빠르게 움직여야 했고 이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신경과학적 연구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지속적인 압박과 생존을 위한 노력이 뇌의 신경회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경험이 실제로 뇌의 의사결정 회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세대에 걸쳐 이런 환경에 적응하며 빠른 판단과 행동을 하는 신경회로가 강화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인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신경생물학적으로 각인된 적응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처음에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후속 연구들을 통해 점차 지지를 받게 되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DNA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역사의 압력 속에서 형성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이 전략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응급실에 가는 것부터 망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몇 시간을 기다리고 비싼 의료비를 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의 친구가 근처 대학병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제가 여전히 믿기 어려운 경험이었어요. 오후 2시 30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는 5분 만에 끝났고 10분 후에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는 즉시 CT 촬영을 지시했고 15분 내에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후 3시 40분 도착한 지 불과 70분 만에 저는 충수염 진단을 받고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이 모든 과정이 적어도 하루는 걸렸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23시간 걸릴 일이 한국에서는 40분 만에 해결됩니다.
제가 이 경험을 미국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한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이었습니다. 의료 시스템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전반에서 이런 효율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 공사를 살펴보세요. 미국에서는 간단한 도로 보수가 몇 주씩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복잡한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가 하룻밤 사이에 끝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24시간 내내 작업하는 팀들이 교대로 투입되어 효율적으로 일을 마무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행정 서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무인 발급기에서 30초 만에 문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미국이라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죠. 이런 전자정부 시스템의 효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미국의 약 2배입니다. 대형 파일을 다운로드하는데 미국에서는 30분 걸리던 것이 한국에서는 5분이면 끝났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빨라야 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곧 이런 속도가 한국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의 시스템들이 단순히 빠를 뿐만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병원, 약국, 보험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환자 관리를 한다든지 대중교통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 심지어 편의점 결제까지 할 수 있다든지 하는 통합된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만 한국처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곳은 없어요. 한국의 뛰어난 시스템은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최적화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속도를 위한 속도가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어요. 미국의 효율성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효율성은 사회 시스템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큰 차이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적 효율성이 어떻게 한국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는지 다음 챕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고 그들의 일하는 방식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한국 기업들의 운영 방식은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속도가 있었습니다. 한 대기업의 R&D 센터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신제품 개발 주기가 경쟁사보다 30% 이상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속도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제품은 품질 테스트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물었을 때 한 엔지니어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패스트 페일 패스트 페어 전략을 사용합니다.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실패하고 또 빠르게 개선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속도는 단순히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시스템화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속도였던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체계적인 접근법에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도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미국 기업들은 층층이 위계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기업들은 상당히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CEO가 결정을 내리면 즉시 전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외국 기업들이 몇 달 걸릴 프로젝트를 단 몇 주 만에 완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중견기업 CEO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큰 기업들보다 뒤처진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속도가 우리의 유일한 무기였죠. 이런 속도 경영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했고 속도를 무기로 경쟁했던 거예요. 놀라운 점은 이런 속도 경영이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품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한국 기업들은 빨리 만들면서도 품질이 뛰어난 유일한 나라예요. 반도체 생산 라인을 견학했을 때의 경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사한 공장들보다 생산 속도가 20% 이상 빨랐지만 불량률은 오히려 낮았어요. 이건 단순히 직원들이 빨리 일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품질 관리 프로세스, 근로자들의 숙련도 등 모든 요소가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어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이런 속도, DNA를 물려받은 것 같았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은 빠른 출시, 빠른 피드백,
빠른 개선이라는 사이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도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스타트업들의 실행 속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침에 회의에서 결정한 일을 오후에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다음 날이면 첫 결과가 나오고 일주일 안에 전체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어요. 이런 속도가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 기업의 속도가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런 속도 경쟁력은 더욱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었어요.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 빠른 실행력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쟁력이 단순히 경제적 필요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문화적, 정서적 배경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와 정서적 배경의 연관성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경제적 필요성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로서 한국인의 정서적 측면을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흐이라는 독특한 정서적 개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문화인류학자들과 협업하면서 저는 한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했어요. 한은 단순히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억압, 분노, 슬픔, 그리움이 복합적으로 얽힌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과 압제를 겪으며 형성된 이 감정은 한국인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한은 단순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려는 강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인류학자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빨리빨리 문화와 한의 연결점을 발견했습니다. 빨리빨리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억압과 역경을 빠르게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깊은 정서적 트라우마가 오히려 강한 반발력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한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용한 것 같았어요. 역사적 억압을 경험한 민족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나아가려는 집단적 심리가 형성된 것이죠. 저는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심리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이 응답자의 78%에게서 나타났어요. 이런 불안감은 단순한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유된 심리적 경향성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중국과의 비교 연구였어요. 중국도 비슷한 유교 문화권이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중국이 규모로 승부한다면 한국은 속도와 정밀함으로 승부했어요. 같은 문화권이지만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역사적 경험과 집단 심리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한국인들의 집단적 동조화 능력이었어요. 실험에서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집단적으로 빠르게 동기화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로 살아오며 형성된 집단적 지능의 일종으로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인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다시는 뒤처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 연구의 핵심 결론 중 하나였어요. 이런 의지는 한에서 비롯된 강한 정서적 동력이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례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것을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시켰으니까요. 이런 집단적 회복 탄력성 레실리언스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저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런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형시키고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가는 스마트한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는 젊은 세대들, 특히 MZ세대라고 불리는 밀레니얼과 Z세대가 빨리빨리 문화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의 빨리빨리를 그대로 물려받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변형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이들을 모건 제너레이션 머겐 제너레이션, MZ라고 명명했습니다.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더 스마트하게, 더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세대라는 의미에서요. 과거 세대의 빨리빨리가 육체적 노동과 시간의 압박을 동반했다면 MZ세대의 빨리빨리는 기술과 창의성을 활용한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빨리가 아니라 더 스마트하게 빨리를 추구했어요. 서울의 스타트업 허브에서 진행한 필드 리서치에서 이런 변화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2030대 젊은 창업자들은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었어요. 한 스타트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법률 문서 검토 시간을 90% 단축시켰고, 또 다른 회사는 마케팅 캠페인 기획부터 실행까지의 과정을 자동화해 이틀 만에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빠릅니다. 한 스타트업 CEO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에게 빠른 속도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효율성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일과 삶의 균형도 중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세대가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면 MZ세대는 더 짧게,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실제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몇몇 스타트업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생산성이 오히려 증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IT 회사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덜 일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일해요. 무조건 오래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빠르게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개발이나 휴식에 투자하죠. 이게 결국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MZ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협업 방식에 있었어요. 과거 세대가 수직적 명령 체계로 빠르게 일을 처리했다면 이들은 수평적 협업을 통해 집단 지성을 활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결정 속도는 오히려 더 빨랐어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시간 소통과 의견 수렴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관찰한 팀은 단 15분의 스탠딩 미팅으로 하루 일과를 결정하고 각자 맡은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한 뒤 디지털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과거 방식이었다면 몇 시간의 회의와 수많은 보고서가 필요했을 일이었죠. MZ세대의 빨리빨리는 단순히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의 스피드 DNA를 물려받되 그것을 더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런 스마트한 속도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창업가들이 실리콘밸리나 유럽의 스타트업들과 경쟁할 때 이런 속도감은 큰 무기가 되었어요. 빠른 제품 출시, 빠른 피드백 수집, 빠른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주었습니다. MZ세대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문화적 관성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발전시킨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빨리빨리가 가진 장점은 유지하면서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새로운 속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처럼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정체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화는 한국이 미래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한국의 속도 문화가 왜 미래 문명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인의 속도 능력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라는 것이었어요. 초연결 사회, 기후변화,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위기 속에서 빠른 적응력과 대응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이런 능력을 수천 년에 걸쳐 발전시켜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한국의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2020년 초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대응했어요. 진단 키트 개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설치,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 구축까지 다른 나라들이 몇 달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만에 해냈습니다. 한 공중보건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빠른 적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디지털 기술 활용 등 새로운 생활 방식에 놀라운 속도로 적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집단적 능력이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서도 한국의 속도 능력은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늦게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그 실행 속도는 다른 나라들을 압도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수소 경제 전환,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이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경제 위기 대응에서도 이런 속도감은 큰 자산이었습니다. 과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내재된 빠른 적응력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제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빠른 적응력.
위기 대응 능력, 유연한 사고방식을 한국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더욱 불확실해지는 세계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연구를 마치며 저는 한국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빨리빨리 능력은 사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집단적 지능이자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국인의 속도 능력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빠름이 곧 경쟁력입니다. 그냥 빠른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효율적인 속도가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속도와 품질을 모두 잡는 능력입니다. 한국인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품질을 유지하는 놀라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빠른 적응력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능력은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속도 DNA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미래 문명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세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초능력 하버드 출신 심리학자가 밝혀낸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정말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한국인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을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